지난 4일에 치른 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 변별력이 약한 물수능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내년 총선 때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후보를 결정할 당협위원장 선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선정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의 주민세가 10,000원으로 오를 예정인 가운데 주민세 인상을 정부가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포항의 한 파출소장이 부역자로 몰린 200여 명의 주민들의 목숨을 구한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영덕과 울진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지만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최고 8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비가 집중됐던 영덕과 울진 등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까지도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비는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로 인해 낮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 24도에 머물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4일에 치른 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와 영어는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상위권 변별력이 약한 물수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알아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능 국영수 과목에서 만점자가 4%를 넘어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진 과목은 수학 B형 하나였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국어 B형과 영어 두 개 과목에서 만점자가 4%를 넘었습니다. 영어는 실수를 하나라도 하면은 등급이 떨어지니까 조금 실수를 줄이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고난도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영수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탐구 영역 비중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와 사회탐구,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의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과목에 대한 중점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학기가 지난 뒤 재수를 준비하는 반수생과 선택 과목 변경 등 여러 변수도 감안해야 합니다. 반수생이라든지 대학 재학생이 영시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 합격자가 수능에 미영시하는 경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험생들은 문항별로 또 영역별로 자신의 강약점을 빨리 점검해서 이를 보완하는 계기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 정시에서는 재수생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재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수시를 노릴 필요도 있습니다.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학생부의 영향력은 더 커지기 때문에 고3 재학생들은 곧 치를 기말고사에서 과목별 등급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시가 메르스 탓에 격리됐던 시민들의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메르스 위험으로 격리됐던 격리자들이 우울과 불안, 불면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위기 상담 대응팀을 구성해서 이들을 24시간 심리 상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약제비 지원도 해줄 예정입니다. 대구시 메르스 심리상담 24시간 한라인 번호는 1577-0199번입니다. 대구 경북 본부세관은 메르스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관세를 무담보로 최대 1년까지 납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해주고 수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수출기업에게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중소수출기업의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업종별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맞춤형 컨설팅도 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선거구의 당협위원장 선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 새누리당의 수성갑 후보를 뽑는 절차로 오늘까지 공모받는데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 당협위원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과 전문의인 이덕영 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 수성갑 당협위원장에 도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총선에서 수성갑 지역 출마 의사를 밝힌 5명 모두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1차 관문이 바로 공석인 당협위원장입니다. 어제부터 당협위원장 후보 공모가 시작됐는데 오늘 공모가 끝나면 다음 달 초쯤 당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회의가 소집됩니다. 조광특위위원이 현지 실태 조사를 벌이고 이후 심층 면접을 하게 되는데 후보를 걸러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가 배정된 여론조사는 책임 당원과 주민을 상대로 진행합니다. 김부겸, 세민연 후보자의 상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자, 그리고 지역민한테 가장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마 선정되지 않나.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덕영 원장이 어제 서류 접수를 마친 가운데 임재화 변호사와 정순천 대구시 의원은 오늘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협위원장에 선정되면 내년 총선 후보 1순위로 올라서는 만큼 새누리당 중앙당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총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 개혁을 얘기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정당 공천에 관한 부분이었잖아요. 따라서 정치 개혁의 상징이고 이번에 아마 첫 번째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재적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의원과 맞서게 될 새누리당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누가 될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이번 달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구 경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8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소비자들의 현재 생활 형편 및 전망,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도 5포인트 안팎 떨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소비자의 현재 경기 판단은 지난달 대비 15포인트 급락, 향후 경기 전망도 13포인트 떨어졌고 가계부채 전망은 지난달보다 오히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메르스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전망도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 시내 백화점들이 여름 정기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대구백화점은 어제부터 정기 할인 행사에 들어갔고 동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할인 행사합니다. 백화점들은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입점 브랜드의 70% 이상이 참여해 제품을 1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3, 4천 원 하는 주민세가 10,000원으로 오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주민세를 정부가 사실상 인상을 주도했다는 점과 서울 시민보다 지역민이 2배 더 낸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읍면 지역은 가구당 3,000원, 동 지역은 4,500원입니다. 이를 10,000원으로 올리기 위해 도내 각 지자체가 일제히 나섰습니다. 울릉, 칠곡, 군위, 영천은 조례 개정을 마쳤고 상주를 비롯한 7개 시군은 의회에 제출했으며 나머지 12개 지자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장 올 8월 부과분부터 적용되거나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방세법상 10,000원을 넘지 못하는 주민세를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올리는 내용으로 정부가 작년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현 법정 최고액인 10,000원으로 올리도록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해 경북 23개 지자체는 올해 모두 155억 원 정도를 덜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도내 모든 지자체가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올리면 155억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주민세를 올려 더 거치는 세금이 67억 원이니까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67억 원을 희생으로 155억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행자부 쪽에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건고락하겠죠. 우리의 보이는 좀 솔직히 이야기 들으면 강압적입니다. 각 지자체장의 권한인 주민세를 정부가 지방교부세란 칼날을 휘두르며 사실상 인상했다는 점에서 주민세를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세금 누수 현상을 막기만 해도 재정 상태가 좋아 지방 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시는 기존 4,800원을 유지하기로 해 지역민이 서울 시민보다 2배의 주민세를 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감금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미의 한 복지재단 대표와 사무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장애인 2명의 손발을 묶고 나흘간 설탕물만 주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 감금하는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어린이집과 장애인 시설 등의 보조금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습 감금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보조금 횡령의 경우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3개월 동안 4만 800여 편의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5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포항의 한 파출소장이 부역자로 몰린 주민들의 목숨을 구했는데 그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북구 죽장파출소. 마을 주민과 경찰 20여 명이 모여 한국전쟁 당시 죽장면 파출소장을 역임한 고 김동원 소장 추념식을 열었습니다. 김 소장은 전시에 빨치산에 부역한 혐의로 처형당할 뻔한 마을 주민 200여 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 다 죽여라, 총살시키라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 살렸어요. 그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존경스럽고.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마을 주민들은 김 소장의 선행을 기리는 추모비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김 소장은 전쟁을 앞두고 극심한 좌우 대립 와중에 빨치산에게 식료품을 빼앗기고도 도리어 부역자로 몰린 주민들을 구명하는 데 적극 나섰습니다. 각 이장이 누구지 뭐 털렸다 하면 그 사람들이 보도에만 가입이 됐다고. 이북의 동조 세력은 죽이라 해가 다 죽었다고. 그런데 김동원 그 지서장께서는 그때 경찰이 마을에 전해오던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벌인 끝에 김 소장 추모비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받았습니다. 선배 경찰관인 김동원 소장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면민들을 살리셨고 거기에 상당한 진정한 호국 위민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매년 추념식을 열어 김 소장의 뜻을 기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해 18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영국 웨스트엔드의 인기작인 포비든 플래닛을 시작으로 공식 초청작 5개와 창작 지원작 3개 등 모두 19개의 뮤지컬 공연을 이어갑니다. 사단법인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실험적이고 국내 첫 소개 위주이던 작품 구성에서 벗어나 작품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작품들 위주로 축제를 구성해두고 축제를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문화재단이 다음 달 17일부터 26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5개 축제 홍보를 위해서 5번의 플래시몹을 개최합니다. 문화재단은 다음 달 17일부터 열릴 포크 페스티벌과 22일부터 열리는 치맥 페스티벌 등 5개 축제를 알리기 위해 내일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개막 축하 공연이 열리는 코오롱 야외음악당을 시작으로 5번의 플래시몹을 개최합니다. 이번 플래시몹은 동성로와 수성로, 지하철 열차 안에서 시민들과 함께 춤판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이 성명을 내고 경북 지역 가축 매몰지 1,130여 곳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지난 2014년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가축 매몰지 주변 오염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후 조치 없이 방치되거나 부실하게 가축 사체를 매몰한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경북도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북의 가축매물지 1,135곳을 일제 점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지만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비가 집중됐던 영덕과 울진 등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강한 비가 계속되다가 늦은 오후에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남부지방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1도인데요. 낮에도 3도가량 오른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최고 6도가량 내려가겠고요. 아침 기온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북부 내륙 안동과 청송은 낮에도 22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밤까지 비가 오겠고요. 동해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고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등산지의 날씨는 대체로 맑거나 흐린 가운데 팔공산과 주황산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